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한다. 서방도 없는 강천댁이 일꾼 하나 없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전과는 다르게 제법 혼자 잘 해나간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서방 없는 과부티를 그렇게 내던 강천댁이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질 않고 마치 서방이라도 있는 안악처럼 보이던지 분명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강천댁과 친하기로 소문난 풍산댁이 강천댁네 집에 찾아가 봤더니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그리하여 비닐하우스로 일 나갔나 싶어 강천댁 하우스로 가보았는데 매서운 겨울바람 날씨에 하우스 쪽으로 다다르니 글쎄 입구부터 하우스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분명히 과부돼서 혼자 살고 있으며 요새는 일꾼도 없어서 비닐하우스 일을 혼자서 다 해내는 강천댁인데 아니 마치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듯이 저렇게 웃고 떠들다니. 풍산댁은 궁금한 나머지 비닐하우스 문을 살며시 열어봤고 하우스 안쪽 저 멀리 일하는 강천댁 뒷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강천댁 말고 누군가 또 있는 건지 보이지는 않지만 강천댁은 꼭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듯하다. 풍산댁은 그런 강천댁을 조심스레 불러보았는데 그 모습에 놀란 강천댁은 일하다 말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서며 풍산댁이 있는 쪽을 돌아본다. 그러면서 뭔가에 놀란 듯 자네가 여기 웬일이냐며 자기가 곧 하우스 밖으로 나갈 테니 어서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보채는 강천댁. 그런 행동이 좀 의아하게 다가왔지만 풍산댁은 하우스에 무슨 약이라도 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3분 정도 기다리니 강천댁이 뒤이어 나온다. 강천댁은 마치 뭔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아침부터 자기 하우스엔 웬일이냐고 묻길래 풍산댁은 그 모습이 너무나 수상하여 형님 대체 요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강천댁은 서방 없이 혼자 사는 과부 옆엔 내가 좋은 일이 있긴 뭐가 있겠냐며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게 다라고 하길래 풍산댁이 하는 말이 그런데 아까 하우스 안에서 누군가랑 웃고 떠드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대체 누구랑 그런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강천댁은 이에 놀라며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그냥 자네가 헛것을 봤거나 아니면 라디오 틀어놓고 작업하다 보니 라디오 소리 듣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당황해하는 거다. 낌새가 수상한 게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다. 분명 뭔가를 숨기는 느낌이다. 앞서 말했듯 강천댁도 과부로 살고 있지만 사실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풍산댁 역시 과부로 살고 있는 처지다. 그렇다 보니 요 근래 마치 남정네라도 생긴 듯 혼자 싱글벙글 좋아 보이는 강천댁이 내심 수상하고 궁금해진 풍산댁이다. 그래서 다음날도 비닐하우스 안으로 찾아가 보려고 풍산댁은 결심을 한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에 풍산댁은 강천댁이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찾아갔는데 이날도 역시나 입구부터 누군가와 강천댁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상대 목소리가 분명 남정네 목소리 같긴 한데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너무나 어눌한 느낌이다. 그렇게 풍산댁은 살며시 문을 열고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우스 안쪽 저 멀리 강천댁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치 떠드는 듯한 모습이다. 살금살금 강천댁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드디어 강천댁이 있는 곳에 다다르고 강천댁을 부르려던 찰나 비닐하우스 농작물에 가려졌던 남정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풍산댁은 그 남정네와 함께 일을 하는 강천댁을 떨리는 입술로 불러보니 그 소리에 놀란 강천댁이 뒤를 휙 돌아보며 풍산댁 보고 대체 언제 온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풍산댁은 방금 왔다며 그런데 형님 저 남정네는 누구냐며 놀란 얼굴로 묻길래 글쎄 그 광경에 이 남정네 또한 당황한 듯한 표정이다. 그런데 저 남정네 나이는 한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얼굴에 수염도 가득한 게 꼭 외국 사람처럼 생겼다. 아니나 다를까 풍산댁을 보고 놀란 그 남정네가 어눌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다. 외국인이 틀림없었다. 사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외국인을 금기시 해왔다. 더 나아가 외부인조차도 이 마을에 들어서는 걸 마을 사람들은 극도로 꺼려했다.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신 어르신이 살아있는 한 마을 금기와도 같았던 외국인을 이 마을로 들이는 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 풍산댁은 대체 저 외국인은 누구냐며 안 되겠다면서 당장 마을 어르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강천댁은 그런 풍산댁을 말리며 대체 왜 그러냐며 오래 머물지 않고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면서 풍산댁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다 얘기해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강천댁은 외국인 남정네 보고
라울, 겁먹지 말고 여기서 잠깐만 하던 거 하고 있어. 라고 말한 뒤 외국인 남정네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비닐하우스 안에서 단둘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 풍산댁은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강천댁이 하는 말이 한 달 전쯤 여느 날처럼 아침에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안쪽 한켠에 웬 남정네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 남정네는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 위태롭고 힘든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말해서 당장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외국인 남정네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강천댁 자신 보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다. 강천댁은 안 되겠다 싶어 일단 그 사람을 미역하에 실었고 몰래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스레 치료를 해주고 간호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 남정네 자세히 보니 얼굴도 뭔가 외국인처럼 생겼고 말투도 어눌한 게 뭔가 좀 달리 보였는데 며칠 후 좀 나아진 이 남정네가 하는 말이 정말 고맙다며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와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왔는데 이리저리 안 좋은 사람들과 엮이게 되었고 급기야 어느 순간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다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서 그냥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어눌한 말들로 라울이라는 그 남정네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 말을 들으니 강천댁은 그가 너무 딱해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바로 마을의 금기였다. 외국인을 이 마을로 들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외국인 남정네와 한 집에 사는 안악은 돌맞을 집같이 돼버린 마을에 금기가 걸렸다. 그렇다고 몸도 안 좋고 사정이 딱한 이 외국인 남정네를 내칠 수도 없어서 강천댁은 고민 끝에 그를 당분간 집안에 숨기기로 했다. 그렇게 그를 숨겨놓고 매번 비닐하우스 일을 하러 다녔는데 며칠이 지나고 라울은 이제 자기도 다 나았으니 자기도 이제부터 일손을 돕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자 강천댁은 아니라면서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아니라면서 신세진 건 갚아야 될 거 아니냐며 극구 같이 나가서 일손을 돕겠다고 하여 라울은 비닐하우스로 가서 강천댁과 함께 몰래 일을 했고 그들은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면서 친해졌는지 매번 히덕거리며 재밌게 일을 해나갔다. 그런데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 모든 걸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과부 동생 풍산댁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풍산댁은 이 모든 얘기들을 다 들은 후 그런 일들이 있었냐며 너무나 안 됐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저 외국인 남정네는 언제까지 있게 할 거냐고 물으니 강천댁은 거처가 정해지면 그때까지만 같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풍산댁은 갑자기 강천댁에게 짜릿한 농담을 던진다. 형님 그런데 저 남정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힘도 좋고 잘생겼다며? 비록 마을의 금기와도 같은 남정네지만 잘해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사연 채널입니다. 그 말에 얼굴빛이 붉어진 강천댁은 무슨 소리 하냐며 어서 가서 자네 하우스 일이나 돌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비밀 꼭 지켜달라며 만약 마을에 비밀 누설되면 자네는 영영 안 볼 거라고 말하길래 걱정 말라며 비밀 꼭 지킬 테니 몸 조심하라는 거다. 그렇게 하여 한시름 놓게 된 강천댁은 라울에게 다가가 걱정 말라며 잘 해결됐다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라울이 참 잘생김과 동시에 다부지고 착해 보이고 비록 외국인이지만 어차피 서방도 없겠다. 새 서방으로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다. 그날부터 강천댁은 라울에게 좀 더 적극적이었고 라울은 그 모습에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부담을 느낀 나머지 대체 요새 왜 이러냐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제르바이잔에 가족이 있다고 말하니까 강천댁이 하는 말이 그럼 이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쯤은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라울은 강천댁에게 원래 그런 분이었냐며 자신은 오늘부로 이제 여길 떠나겠다고 말한다. 강천댁은 여기 나가면 갈 데나 있냐면서 갈 데도 없지 않냐며 그러니 잔말 말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울은 강천댁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강천댁은 라울이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우스 안에 가보니 비닐하우스 안에도 라울은 없었다. 그러자 강천댁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냥 평범하게 저번처럼 라울이 자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괜한 욕심을 부려서 라울이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라울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다. 보니까 풍산댁이 어느 날부턴가 얼굴이 싱글벙글해져서 마치 과부 인생 처분하고 새서방이라도 들인 모습 같다는 거다.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강천댁은 예전에 풍산댁이 그랬던 것처럼 몰래 풍산댁 비닐하우스에 가보니 글쎄 풍산댁이 라울과 함께 버젓이 일을 하는 거다. 강천댁은 풍산댁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그러지 않아도 때 되면 형님에게 말 다 해주려고 했다며? 아니 저번에 자기네 하우스 안에 숨어 들어왔길래?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게 됐다는 거다. 그래서 강천댁은 라울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라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좀처럼 대꾸를 안 해준다. 풍산댁은 그 모습에 강천댁 보고 형님 걱정 말라며 자기가 며칠 더 같이 보내다가 잘 타일러서 강천댁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한다. 그 말을 금쪽같이 믿은 강천댁은 그렇게 라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풍산댁이 강천댁 집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새벽에 짐 싸갖고 떠났다며? 라울이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하는 거다. 여기저기 대충 수소문 해보니까 수염길은 외국인이 터미널 쪽으로 갔다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다. 보니까 라울은 이 마을을 완전히 떠난 것 같았다. 참 일도 잘하고 건장한 사내였는데 한순간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강천댁이나 풍산댁은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컸다. 둘 다 여자로서는 매력이 없던 거였는지 보니까 진전은 없던 걸로 아는데 뒤늦게 알게 된 얘기지만 풍산댁 이 여편네도 라울에게 들이밀다가 라울이 부담감을 느끼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무튼 겨울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자니 예전에 들었던 이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여기다 끄적여봤다. 아무튼 이 사연이 그대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